이현 의원이 주장했던 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뭐 기업 쪽의 부인들에게 소개한 당사자다라 이런 이야기인데 의원님은 들으신 바가 없네요. 그 관련 종류 이야기를. 각종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나한테 최순실 씨를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혜원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것은 다 견뎌야 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발언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오늘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최순실 씨가 서로 아주 각별한 인연이었다.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는 이혜훈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오늘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꺼지기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박수윤 의원. 네. 왜 갑자기 저 얘기가 갑자기 얘기가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뭐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우선 그 최순실과 조윤선의 관계에 네. 몰랐느냐.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네. 조윤선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또 마침 그 이혜훈 의원이라고 네. 합니다. 이혜훈 의원과 조윤선은 어떤 사이입니까? 두 분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초 갑의 공천을 놓고 네. 경쟁했던 사이고 예. 또 새누리당의 어떤 여성 지도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도 굉장히 오랜 경쟁 관계에 있던 사이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진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이혜훈 의원이 또 조윤선 장관과 그런 어떤 오랜 경쟁 관계에 있다 네. 정적 같은 사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네. 마침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네. 또 여기에 개입한 뭐 같은 얘기였어요. 같은 이혜훈하고 이야기죠. 얘기한 거 거의 이런 같은 상황이 맥락이에요. 됐는데 아마 이 문제가 어떤 국민들 또 조윤선 장관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그 정무수석, 여가부 장관 이어서 문체부 장관까지 한 아주 핵심 최측근이고 네. 또 대통령 선거 때는 대변인으로 측근 아주 지근거리에 수행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최순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증폭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현 의원이 보기도 지금 조윤선 장관과 이혜훈 의원은 참 이 걸어온 길이 너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네. 인간사도 지금 화제가 모으거든요. 그렇습니다. 화제가 모으고 앵커께서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두 분의 미묘한 관계가 일찌감치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한나라당 때부터. 네. 게다가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총선 때 또 같은 지역에서 경선을 했고 네. 12표인가 13표 차이로 예, 이혜훈 13표 의원이 차이였습니다. 네. 그 후보가 됐는데 이혜훈 의원도 2007년에는 친박의 대통령 친박의 핵심이었죠. 핵심이었고 네. 대변인 역할을 네. 했어요. 그때 조윤선 지금 장관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쪽이었단 그랬죠.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는 조윤선 대변인이 정말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네. 했고 조윤선 대변인 그거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브로치도 사다 드렸고 네. 운동화도 사다 드렸고 네. 옷도 비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코디도 좀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좋아한 건 코디하고 옷 코디하고 또 연설문 고치는 거니까 두 분이 몰랐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할 수 있는데 청문회 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보다가 아닌데라고 했다는 게 지금 이혜훈 의원 주장인데 이혜훈 의원이 지금 면책특권도 받지 않는 곳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고 조윤선 장관이 바로 법적 대응을 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규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규명돼야 되는 사안인데 네. 그때 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에 지금은 탈당했지만 장제원 의원이 그렇죠. 조윤선 좀 문제 제기를 정무수석 했어요. 시절에 네. 최순실 씨 단골인 그 마사지 센터를 근무 시간에 가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까지 했죠. 근데 그때는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되니까 조윤선 장관이 지금 법적 대응은 못하는 상황인데 네.
최순실 씨와 조윤선 장관 관계가 굉장히 이제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네. 게다가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최순실 씨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서 조 장관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서 문체부에 줬다는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이 최순실, 조윤선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관심사가 돼버렸다 이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조윤선 장관이 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이어서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맡는 참 가장 잘 나가는 자리에 있다 보니 그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관계를 과연 몰랐겠냐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자꾸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대통령을 서울대병원 강남 분원에 모시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윤선 수석이 그 VIP 검진 때 동행을 했었고 거기에서 그 조원동 수석과 이현주는 그 VIP의 중동 사업을 망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이제 모른다고 했고요. 네. 조윤선 정무수석 시절에 네네.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강남에 있는 그 강남 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 신체 검사를 맡는 병원요. 네.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이제 그 조윤선 수석이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대 병원에 왔었다. 강남 분원에. 예. 네, 강남 분원에. 네. 근데 거기에 와서 그 실 리프팅 김영재 원장의 실 리프팅과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서울대 측이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네. 청문회장에 그분이 나와서 또렷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조윤선 장관은 이 부분 VIP 검진 때 동행했다는 부분도 지금 강력히 말도 안 된다. 동행한 그러니까 적 없다. 지금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하여간 최순실과 관여된 일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여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네. 거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보이는 태도하고 지금 같은 건데 네.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조윤선 장관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검찰에서 정말 조사가 돼서 네. 이 이해운 의원이 밝힌 그 재벌 3호가 네. 누군지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전해준 의원이 누군지 국회의원이 네. 거기에 한 명씩만이라도 그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네. 좀 뭐 굉장한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벌가 3호께서 이 일에 나와서 관여되는 증언할 거, 수 있겠느냐. 예, 개입되는 거를 원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수사 보고를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면 그거를 수사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협조를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미용 시술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조윤선 장관 행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민감한 아까 좀 이수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번 국면에서 또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는 이게 뭐 단순히 뭐 이해운이나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 관계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네네. 이제 조윤선 장관이 한 정부에서요 장관 두 분하고 수석 한 번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김대중 정부실의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똑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만큼 측근이었죠. 네. 지난번에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도 네. 그 부인을 직접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사실 그렇죠. 조윤선 대행을 장관이 했죠, 했고 사실상. 예전에도 네. 보면요, 제가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 대통령이 뭔가 뭐 눈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면 다들 대통령이 이제 고개 흔들어요. 네. 근데 저 뒤에 있는 조윤선 장관이 가면 그냥 활짝 웃으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측근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관저 생활이라는 게 이제 보면 제가 듣기로는 비서실장도 관저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의 네. 혼자서. 네. 근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조윤선 장관이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이 유일하게 수석 중에 여자기 때문에 관저를 그래도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즉 조윤선 장관과 대통령과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브로치라든지 뭐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챙겼다나 한다면 네. 최순실을 몰랐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 최순실가 그 그렇죠. 어떤 관저를 출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챙겼을 텐데 네. 분명히 두 사람 관계가 알았을 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인가.
네. 또 하나는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했고 그 당시에 있던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 차관이 함께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특검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정관주 지금 차관은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뭐 전혀 딱 잡아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차피 특검에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